매일 조금씩 먹기만 하면 다이어트와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와 해독작용을 해주는 음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음식이라면요. 당장 사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은 우리가 평소에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반찬으로 먹기도 하는 음식인데요. 바로 검은 콩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검은 콩을 매일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탈모 예방과 해독작용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 한국인의 건강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영상 공유 많이 해주세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매주 소개해드립니다. 검은 콩을 가장 간편하게 먹는 방법이 있죠. 바로 검은 콩 두유입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 마시고 출근하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직접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매일 꾸준히 먹기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두유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물은 검은 콩 2컵, 물 10컵, 견과류 한 줌입니다. 물 대신 우유를 넣으셔도 되지만 조금 더 가볍게 먹기 위해 오늘은 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검은 콩은 한 종류의 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흑태, 써리태, 서목태 등 검은빛을 띠는 콩 모두를 부르는 말인데요. 일반 콩과는 다르게 까만 껍질에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하루 평균 콩 단백질 25g을 섭취하면 심장순환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두유나 두부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정도로 콩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미국의 의학 교수인 스테펜홀트 박사는 콩을 다음 세대 천년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꼽았다고 해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검은 콩 2컵을 물에 잘 씻어주세요. 콩의 껍질과 콩물까지 먹을 거라서 씻을 때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해요. 골고루 3-4번 정도 씻어주시고 상태가 좋지 않거나 빈 껍질은 골라내주세요. 그리고 콩의 5배 정도 분량의 물을 부어주세요. 종이컵으로 10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은 정수된 물로 사용해 주시고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반나절 정도 콩을 불려주셔도 좋아요. 콩을 불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날 밤에 콩을 불려놓고 아침에 해서 드시면 훨씬 더 간편하겠죠? 콩을 불리면 콩의 크기가 조금 더 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은 콩이 다이어트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평소에 몸의 붓기를 잘 관리하지 않거나 변비를 치료하지 않으면 붓기가 그대로 살이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일들은 신기능의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검은 콩은 바로 이런 신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질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검은 콩도 파처럼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평상시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검은 콩에는 모발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인 아르기닌이 있어서 백발이나 탈모 증세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독일 필립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콩기름을 많이 섭취할수록 원형 탈모증 발생률이 낮게 낮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검은 콩 꾸준히 먹어주면 탈모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견과류를 불에 살짝만 볶아줄게요. 검은 콩은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고 전립선 비대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견과류도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의외로 칼로리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마트에서 파는 간이 된 견과류는 더욱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는 고소한 맛 때문인데요. 너무 오래 볶으면 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콩을 삶아줄 건데요. 그리고 이대로 강한 불에 삶아주시면 됩니다. 콩을 삶다가 물이 부족해지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요. 센 불에서 보글보글 끓으면 하얀색 거품이 올라오는데요. 이 거품은 걷어내 주세요. 거품이 어느 정도 거치면 중불로 줄이고 더 삶아주시고요. 콩을 몇 분이나 삶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콩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어느 정도 익었다고 느꼈을 때 한번 먹어보세요. 생콩 느낌이 나면 더 삶아야 하고 적당히 삶아진 것 같으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푹 삶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면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서 적당하게 삶아주시는 게 좋아요. 덜 삶으면 생콩 느낌이 나면서 비린맛이 날 수도 있어요.
간혹 검은 콩으로 요리를 할 때 색깔이 어둡고 식감이 이상하다면서 껍질을 벗겨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요리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껍질 까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검은 콩의 껍질에 좋은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검은 콩의 껍질을 꼭 벗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검은 콩을 통째로 2시간 정도 삶아서 껍질은 까서 버리시고요. 대신 그 물은 졸여서 국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검은 콩의 껍질을 벗겨내거나 그 삶은 물을 버리면 검은 콩의 효능이 다 사라지거든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안토시아닌은 항산화제로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혈관 건강, 안구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통째로 먹지 않더라도 끓여서 먹거나 술을 담궈 먹어도 건강에 효과가 있어요. 콩이 다 삶아졌으면 콩을 체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믹서기에 삶아진 검은 콩, 호두, 아몬드를 같이 넣고 갈아주세요. 호두 대신 아몬드나 땅콩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때 물은 검은 콩을 삶은 물을 넣어주셔도 되고 정수된 물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적당히 더 추가해서 갈아주세요. 두유처럼 먹을 거라서 부드러운 목넘김을 위해서 충분히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보았을 때 곱게 갈아지고 검은색이 진하게 보이면 성공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먹는 게 오히려 건강한 느낌이 나서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검은 콩에는 항암 효과도 있어요. 콩 속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약콩, 썰이테로 불리는 검은 콩의 껍질에는 일반 콩 껍질에서 발견되지 않는 글리시테인이란 특수한 항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덕분에 항암 효과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과 신장 기능 강화, 시력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가 있대요. 특히 유방암, 난소암, 심장병,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고 하네요. 남성분의 경우 검은 콩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수제 검은 콩 두유가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 콩과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우유를 넣으면 고소한 느낌이 더 나고요. 대신 묵직한 끝맛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에게 더 잘 맞을지 두 가지 모두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제 검은 콩 두유는 매일 한 잔씩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무래도 수제니까 방부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만들기보다는 콩만 미리 삶아 두시고 먹기 전에 조금씩 갈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미리 갈아서 보관하실 분들은 충분히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혹시 검은 콩을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써주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치매가 싫다면 계란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10% 이상이 치매 환자라고 해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서 나라에서 쓰는 돈만 매년 18조 7,19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금액이죠. 오늘은 어느 집에나 냉장고에 들어있는 계란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계란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칫 잘못 섭취했다가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딱 5분만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그 전에 저희 한국인의 건강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건강 소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인의 건강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우리 건강을 100세까지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란 2개, 토마토 3개, 양파 2분의 1개, 브로콜리 2분의 1개, 오이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모두 다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인데요. 먼저 토마토를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크기가 너무 작은 토마토보다는 큰 토마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윗부분을 조금 자른 다음 속을 파내주세요. 토마토는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 비타민C가 충분히 있어서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야채라고 해요. 게다가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주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파인데요.
양파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볶음밥용으로 잘게 썰어주세요.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는 양파도 계란과 같이 섭취하면 좋은 음식인데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양파가 보충해주고 계란에서 나는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게다가 양파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칼슘과 같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고혈압, 심장병 등 심혈관 건강과 피로회복, 변비 예방 등에도 아주 좋아요. 브로콜리도 깨끗한 물에 잘 씻어준 다음 양파 크기 정도로 잘라주세요. 브로콜리는 특히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계란이 브로콜리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해요. 특히 브로콜리는 아침 공복이나 위가 민감할 때에 먹어도 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계란 2개를 잘 풀어주시고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양파와 브로콜리를 차례차례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야채가 볶아지면 풀어둔 계란을 같이 넣어주세요. 굳이 밥을 넣지 않아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탄수화물 섭취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밥을 조금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란이 어떻게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해서 계란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데요. 덕분에 사람의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레시틴은 IQ나 EQ처럼 뇌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레시틴의 주성분인 콜린은 혈압을 낮추고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인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레시틴은 계란뿐 아니라 모든 알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등 굳이 달걀이 아니더라도 알 종류를 드시면 치매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함유량과 흡수율 면에서 달걀 노른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에 따라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지방산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서 요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리를 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했는데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해서 볶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계란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한 양이라고 해요. 보통 달걀 1개가 50g에서 60g 정도인데 약 80 정도의 칼로리예요. 계란의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계란의 흰자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고 철분이나 칼슘이 아주 조금 들어있대요. 나머지 영양소의 대부분은 노른자에 들어있고 그래서 노른자는 칼로리가 높다고 해요. 계란 전체 칼로리의 80에서 90%가 노른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기도 하는데요. 대신 그만큼 영양소를 적게 섭취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단백질이 주 성분인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볶아졌으면 토마토 속을 파낸 것에 볶은 계란 스크램블 에그를 넣어주세요. 쏟아지지 않게 조금씩 담아주시면 됩니다. 노란색의 계란과 빨간색의 토마토가 색깔이 아주 잘 어우러지네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거 아시나요? 여성분들 계란 다이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계란 1개에는 4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근육량을 줄이지 않고 체중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래요. 특히 계란을 먹으면 근육이 늘면서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간단하게 계란을 삶거나 구워서 아침에 2개씩 먹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계란은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주름이나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계란 흰자에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유효한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해요. 특히 달걀 흰자에 든 영양소는 피부를 더 촉촉하게 하고 피부 탄성을 높여주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눈가에 잔주름 정말 많이 생겨서 신경 쓰이잖아요. 이 잔주름을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산화방지제는 자외선 방지 기능을 4배나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 만들어진 요리는 수저로 떠드셔도 좋고 한 개씩 통째로 들고 입으로 베어 먹어도 좋습니다. 보통 계란 요리라고 하면 계란과 토마토를 볶아서 만드는 요리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요리하시면 계란과 야채는 잘 익어서 고소함이 느껴지고 토마토는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토마토를 볶아서 만든 요리보다 이렇게 생토마토의 아삭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요리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앞에서 65세 이상 10%가 치매 환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60%가 여성, 40%가 남성이라고 해요.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먹거리인데요. 실제로 계란만 제대로 먹어도 치매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레시피는 누구나 집에서 해볼 수 있으니 꼭 따라해 보시고요. 계란 속에는 단백질,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건강 같이 챙기고 싶은 소중한 가족들,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사소한 먹거리로 우리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매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조절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은 혈당 조절,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를 가진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년층의 노화 방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가 세계 3대 향신료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계피는 후추처럼 특유의 향이 있어서 평소에 요리할 때도 자주 사용을 하죠. 이 계피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피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간편한 요리법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계피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전에 저희 한국인의 건강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한국인의 건강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매일매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계피맛 사탕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나이가 들었으니 계피 맛이 좋아졌지만 어릴 때는 왠지 쓴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매운 것 같기도 해서 계피 사탕을 안 먹고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다 녹아버린 적도 있어요. 겨울이면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잣을 동동 띄운 수정과 기억나시나요? 왠지 모를 한약 냄새에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됐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 1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너무 많은 숫자죠? 더 심각한 건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3명은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질환,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췌장에서 충분한 인슐린을 분비받지 못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때 이 계피가 인슐린의 역할을 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먹고 난 직후에 인슐린 반응이 바로 높아졌고 무려 12시간 동안 이 효과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피는 냄새만 맡아도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의 휠링 제스위트 대학에서는 계피 냄새를 맡으면 뇌의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운전하는 사람에게 15분마다 계피 냄새를 맡게 했을 때 피로감도 덜하고 운전 집중력도 올라갔다고 해요. 앞에서 제가 계피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국의 조 캐롤 연구팀이 18살부터 30살까지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참가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먹는 시리얼에 계피가루 6g을 뿌려 먹으라고 한 뒤 식후 2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하는 연구였는데요. 아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계피가루를 뿌려서 먹은 사람들이 그냥 시리얼을 먹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혈당치가 25%나 감소했어요. 똑같은 음식에 계피가루만 뿌렸을 뿐인데 혈당 조절이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더 의미 있는 건 계피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계피가 들어있지 않은 시리얼을 먹은 사람들은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다 먹은 지 45분이 지나니까 혈당이 148까지 올랐고 밥 먹고 2시간이 넘었을 때 다시 9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계피가 들어간 시리얼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고 해요. 밥 먹고 45분이 지났을 때도 120이 정도를 유지했고 식후 2시간이 되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에 계피를 조금 넣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니 계피 정말 꾸준히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피를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계피를 먹고 혈당 조절의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3에서 6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특히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은 수용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우려낸 차나 달여서 탕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마트에 가면 계피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계피차의 경우 3g짜리 티백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게 적당하다고 해요. 차로 드실 때는 식전이 아니라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밥 먹고 과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 일이니 계피차 한 잔 드시는 걸로 습관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트에서 사는 계피차도 좋지만 직접 수제로 만드는 차가 훨씬 더 몸에 좋겠죠? 오늘은 생강 계피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만드는 방법이 아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볍게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 독성을 유발하고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계피를 드시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잔, 2잔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생강 10g, 계피 20g, 대추 2알,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계피는 마트에 가면 이렇게 말린 채로 팔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고요. 생강이 나오지 않을 때는 말린 생강으로 하셔도 됩니다. 대추는 없으면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생강과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찬 기운이 많은 분들에게는 몸에 열을 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죠.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생강과 계피, 대추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신 뒤 체에 받쳐주세요.
생강의 껍질을 어느 정도 제거한 뒤 잘게 썰어 주시고요.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를 모두 넣어 줍니다. 약불에 은근하게 15분 정도 끓여 주시면 진한 색깔이 우러나오는 생강 계피차가 완성됩니다. 다 끓여진 차를 다른 곳에 옮겨 담고 남은 건더기에 물을 붓고 다시 한번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한번 우려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물의 양을 조금 더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 끓인 물과 합쳐서 용기에 담아두고 매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이대로 그냥 드셔도 되고 단맛을 첨가하고 싶다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아이스티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하고 매운 생강과 계피의 향이 어우러지는 맛있는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생강 계피차를 자주 마셔주면 독감 바이러스와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교차가 큰 요즘 따뜻한 생강 계피차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마냥 먹기만 하면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도 제어해주고 게다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바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소개드릴 이 음식은요. 맛도 좋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게다가 비타민C,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예상이 되시나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아마 이번 겨울에 간식으로 군고구마 많이들 드셨을 텐데요.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고구마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고 아주 간단하고 건강하게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건강톡톡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저희 건강톡톡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매일매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이어트뿐 아니라 건강한 간식으로 유명한 고구마. 고구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어릴 적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께서 고구마를 쪄서 바구니 가득 마루에 올려두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김장김치나 신김치를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고구마는 달달한 맛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겨울철 간식인데요. 그런데 이 고구마, 단맛이 있는데 계속 먹어도 건강에 괜찮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구마의 당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칼로리의 설탕 다른 자연설탕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연설탕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당을 제어해주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하게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는 혈당 조절에 민감한 당뇨병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망간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 역시 혈당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륨에는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박동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칼륨 섭취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혈관을 강화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아 혈관 건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하루에 적정량만 드신다면 고구마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고구마 한 박스 사놓고 시작하는 분들 계시죠? 고구마는 실제로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하실 때 드시기 좋은 음식입니다. 다른 탄수화물 식품들에 비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맛도 좋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다이어트 식품 중 하나인데요.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감자의 2배가 넘고 고구마를 썰었을 때 나오는 흰 액체에는 장운동을 재촉해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도 하죠. 실제로 저는 고구마를 꾸준히 먹은 뒤로 2, 3일에 한 번 가기도 어려웠던 화장실을 매일매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설사나 만성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데 고구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손쉽고 간편하게 고구마를 먹는 방법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구마는 조리 방식에 따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고구마를 구워서 먹는 방식인 군고구마의 경우 생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야 몸속에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고구마를 오랫동안 구워서 혈당 지수가 올라가면 이런 효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면 혈중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구워 먹기보다는 삶거나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은데요. 오늘은 고구마 사과 라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 작은 거 1개, 사과 반 개, 우유 300ml를 고구마와 사과는 깨끗한 물에 씻어 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5분 정도 고구마를 그대로 담궈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방식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물에서 계속 씻는 것보다 담궈두는 게 오히려 깨끗하게 씻는 방식이라고 해요. 다 씻은 고구마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넣고 충분히 삶아줍니다. 고구마가 잘 삶아졌는지 확인하려면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시는 게 좋은데요. 잘라서 삶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르게 삶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고구마가 잘 삶아졌으면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주시고 사과도 껍질을 벗겨줍니다. 사실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게 우리 몸에는 더 좋지만 껍질에는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벗겨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일은 껍질만 제거하면 거의 95% 이상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카페에 가면 고구마 라떼는 있지만 고구마 사과 라떼는 잘 없죠. 오늘 사과와 함께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많이 먹으면 배가 부글거리거나 나도 모르게 방귀를 자주 뀌게 됩니다. 냄새도 고약하고요. 이때 펙틴이 풍부한 사과를 같이 먹으면 뱃속에 가스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사과 한쪽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건강에 좋은 고구마와 사과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삶은 고구마와 잘 자른 사과 그리고 우유를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줍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사과 고구마 라떼가 됩니다. 아침에 빠르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전날에 미리 고구마를 쪄 두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저는 지금처럼 고구마가 맛있고 가격이 저렴할 때 한 박스를 미리 쪄둔 다음 껍질을 벗겨 먹을 만큼 소분해서 얼려둡니다. 여름에 갈아 먹으면 얼음을 하나도 넣지 않아도 시원한 고구마 사과 라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간식으로도 좋더라고요. 고구마는 하루에 150g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150g이면 고구마 보통 사이즈 하나 정도인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과식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하루에 고구마 한 개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입는 옷도 가벼워지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고구마를 꾸준히 먹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인데 어른들은 찾아서 먹는 채소. 요즘 같은 환절기에 먹기만 하면 면역력이 쑥 올라가고 눈 건강에도 좋은 이 음식 뭘까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죠.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어서 사시사철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근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특히 이 방법으로 매일 먹기만 하면 100살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5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 전에 저희 한국인의 건강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한 음식으로 우리 건강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토마토 1개, 당근 2분의 1개를 준비해 주세요. 토마토는 잘 익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은 신선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당근이 신선한 당근일까요? 당근을 고를 때는 색깔이 주황색이 선명하고 진할수록 영양소가 풍부한 거라고 해요. 표면이 매끈한 것이 단맛이 강하고 모양은 단단하면서 휘어있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당근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도 흐르는 물에 씻어준 뒤 칼집을 내고 꼭지를 제거해 주세요. 당근을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 중 하나는 당근과 비슷한 채소와 과일을 같이 먹는 방법인데요. 주황색의 당근과 토마토는 익힐수록 흡수율이 좋아지고 기름과 같이 먹으면 몸에 더 빠르게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난대요.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줘서 노화 예방에 정말 좋다고 해요.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하는 전립선암이나 여성분들 유방암, 소화기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토마토는 당도가 낮고 고혈압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근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폐암이에요. 폐암은 조금만 늦게 발견하기만 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어서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폐암 발병률이 63%나 줄어든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황색의 당근이 폐암 발병률을 이렇게까지 낮춰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당근으로 섭취할 때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근이 아니라 약이나 보충제로 이 성분을 먹게 되면 효과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994년 핀란드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을 보충제로 먹은 그룹이 폐암 발병률이 18%나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보충제나 약으로 먹으면 몸에 훨씬 흡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연에서 난 식재료를 꾸준히 먹었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인 거죠. 자, 이제 당근과 토마토를 채반 위에 놓고 끓는 물에 익혀줍니다. 얼마나 오래 익혀야 하냐고요? 포크로 당근을 찔렀을 때 살짝 들어갈 정도가 되면 불을 꺼주셔도 됩니다.
사실 주스를 만들 때 토마토와 당근을 물에 삶지 않고 바로 믹서에 갈아주셔도 되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익혀서 주스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사실 가장 부드럽게 먹으려면 착즙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착즙기를 사용하면 채소나 과일이 고농축이 돼서 당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게다가 착즙을 하면 섬유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 번거롭더라도 한번 삶아서 믹서에 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잘 익은 토마토는 껍질을 벗겨 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잘 썰어진 당근과 토마토를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이때 올리브유 1-2스푼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 주스에 왜 오일을 넣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당근과 토마토 속의 영양분을 더 잘 흡수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당근을 먹으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몸 안에 흡수가 되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대요. 그래서 당근 요리를 할 때 오일에 볶는 게 가장 좋고 당근 주스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넣는 방법도 좋다고 해요. 올리브 오일 1스푼이 두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오일을 넣는다고 해서 맛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넣어서 같이 갈아주세요. 이때 혹시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도 됩니다. 웬 소금이냐고요? 설탕을 넣으면 말 그대로 당분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건강에 좋지 않겠죠. 대신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당근과 토마토 본연의 단맛이 우러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이제 물 100ml를 넣은 뒤 믹서에 갈아주세요. 원하는 점도가 나올 때까지 갈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지킬 수 있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기가 쉬워지겠죠. 작년에 비해 코로나가 한풀 꺾였다고 해도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성분 덕분인데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우리 몸 안의 면역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당근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당근 토마토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더 시원하게 드시려면 얼음을 추가해 주셔도 좋고 만약 나는 당근만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같은 레시피로 당근만 넣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주스를 마신 뒤에는 물 1컵을 같이 마셔주면 흡수에 더 도움이 되고 속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하루에 67g씩 먹는 남성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7g이면 중간 크기 당근 1개 정도의 분량인데요. 물론 당근을 먹는 것만으로 암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근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당근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당근 토마토 주스는 만들기가 매우 간단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한번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우리 몸에 쌓인 내장 지방과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불면증까지 사라지게 해주는 만능 식품이 있어요. 이것 3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건 나무를 문 앞에 심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효능을 인정받아온 음식인데요.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지금처럼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흔하게 지나쳤던 대추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대추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그 전에 저희 한국인의 건강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한국인의 건강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매일매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대추는 맛이 달고 따스해 속을 편안하게 하고 비위를 도와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신경정신을 안정시켜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도 하죠. 그래서 제사상에 대추 몇 알을 꼭 올려놓기도 하고요. 평소에 요리할 때 식재료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삼계탕이나 갈비찜을 할 때 꼭 몇 알을 요리에 넣기도 하고 떡이나 차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대추가요, 혈관 비만 탈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혈관 비만이라는 건 우리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고지혈증이라고 해요. 고지혈증은 4대 성인병 중 하나로 혈관이 막혀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무서운 병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보다 최근 몇 년간 환자 증가율이 더 높다고 해요. 고지혈증이 심해지면 혈관 벽이 좁아져서 막히거나 터져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대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 이 대추가 혈관 비만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추에는 시토스타놀이라고 하는 식물성 스테롤이 들어있는데요. 혈액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대추는 우리 뱃살을 빼주는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는데요. 대추에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줘서 실제로 체중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지방이 과하게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그냥 생으로 먹는 대추보다 대추를 말리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이 칼슘은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도록 이뇨작용도 돕고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줘서 우리 몸에 부종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살찌는 것도 문제이지만 손이나 발이 금세 부어서 땡땡해지는 경우 많잖아요. 대추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뱃살도 빠지고 부종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40대 이상 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46.3%, 남성의 33.7%가 불면증을 갖고 있대요. 여성 2명 중 1명, 남성 3명 중 1명이 잠 문제로 고통받는다는 거죠. 주변에 불면증 있는 분들을 보면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요즘 이 대추가 부작용이 많은 수면제 대신 불면증 특효제로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대추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꾸고 노이로제 증세와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들은 대추를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하기 힘든 재료도 아니고 값비싼 영양제도 아닌 대추. 이것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뭘까요? 바로 양파예요. 양파?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많은 연구기관에서 대추와 양파를 같이 먹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특히 이 음식은 지방간이 있거나 가족력으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바로 대추 양파차인데요. 먼저 대추 5개, 양파 4분의 1개, 그리고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대추는 주름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물에 3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헹궈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씨와 대추살이 분리되도록 잘게 썰어 주세요. 대추차를 끓일 때에는 대추를 통째로 끓이지 말고 작게 잘라서 끓이는 게 영양 성분이 훨씬 잘 우러나와요. 통째로 끓이면 대추의 표면이 손톱의 성분이랑 비슷해서 잘 우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양파는 껍질째 사용할 거라서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고요. 양파 4분의 1개를 썰어 준비해 둡니다. 대추씨와 양파 껍질에는 지방간 제거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껍질과 씨는 반드시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면 약불에서 5분간 대추씨를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추씨의 영양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고 쓴맛은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다음은 냄비나 티팟에 준비한 재료를 한 번에 넣고 중간불에 30분만 끓여주세요. 대추 위의 거품은 대추의 사포닌 성분이 우러나온 것이랍니다. 농약이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건더기를 다 건져주면 건강에 좋은 대추 양파차가 완성되었습니다. 대추 양파차는 식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식후에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켜서 축적된 지방간을 분해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어요. 대추 양파차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2잔 드시면 되고요. 너무 과하게 한 번에 드시면 설사나 복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후 잠들기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추가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추 양파차도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대추 양파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평소 열이 많은 분들은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따뜻한 대추 양파차 한 잔 마셨더니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혹시 대추를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옷으로 어떻게든 군살을 감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옷이 얇아지니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다리는 얇아지는데 뱃살과 옆구리 살만 늘어나고 살만 빠져야 하는데 빠지면 안 되는 근육이 같이 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냉장고에 하나씩 다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두부입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부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아직 저희 한국인의 건강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100살까지 튼튼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건강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부를 먹고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부는 단백질의 비중이 크고 탄수화물의 비중은 낮은 식품이에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매우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손실이 일어나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 살이 빠지기 힘든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부의 주 재료가 콩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두부는 콩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콩은 단백질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좋은 콘글리시닌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대사를 향상시키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내장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게다가 칼로리도 정말 낮아요. 100g에 84칼로리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 고구마나 닭가슴살보다 훨씬 낮은 칼로리예요. 두부는 간식이 아니라 밥 대신 먹을 수도 있는데요. 당분이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흰쌀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90%나 당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당분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 할 때 흰쌀이 적이라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자니 근육이 손실될 것 같아 걱정이 되고요. 그럴 땐 두부를 밥 대신 드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갑자기 적게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살이 빠져도 화장실 제대로 못 가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잖아요. 살도 잘 안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부가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비피더스균의 기능을 강화해서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혹시 두부를 먹으면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두부가 문제라기보다는 두부의 주원료인 콩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국내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콩이 유전자 조작 작물이기 때문이에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사람 몸의 면역 체계를 파괴한다거나 심하면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콩으로 만든 두부까지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부를 살 때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사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트에서 두부 사실 때 반드시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사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장점 외에도 두부는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어요. 국립식량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는데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세포막의 회복에 관여를 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치매를 미리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아주 좋다고 해요. 또 레시틴은 당분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밥 대신 두부를 간편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두부 계란 요리입니다. 놀랄 정도로 정말 쉽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어요. 먼저 단단한 두부 한 모, 계란 2개, 밥 2숟가락,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혹시 집에 남아있는 양파가 있다면 4분의 1 정도 준비하셔도 좋아요. 먼저 포크나 손으로 두부를 으깨줍니다. 덩어리 지는 게 없도록 잘 으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으깬 두부를 후라이팬에 볶아줄 건데요. 식용유 없이 바로 볶으시면 되고 두부의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천천히 볶아주세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탈 수 있으니 약불로 해주시고요. 수분이 점점 날아가면 계란을 풀어서 넣어주세요. 계란을 2개 넣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두부와 계란을 같이 넣는 이유가 있는데요. 계란도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대신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 계란을 두부랑 같이 먹으면 계란에 부족한 영양을 두부가 채워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두 식품은 궁합이 좋아서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계란이 잘 볶아졌으면 잘 썰어진 양파를 넣어주세요. 파를 좋아하신다면 파도 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현미밥이나 흰 쌀밥을 2스푼 넣어주시고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이제 두부 한 모와 계란으로 간단한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밥보다 훨씬 고소하면서도 칼로리는 절반이 안 되는 간단한 두부 요리입니다. 여기에 닭가슴살을 넣어서 드시면 다이어트와 근육량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혹시 미리 두부를 사놓고 다음날에 드실 분들은 지금 바로 두부를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생두부보다 얼린 두부를 요리에 사용하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가 어는 과정에서 수분은 빠지고 단백질은 오히려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부피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단백질의 밀도가 높아지는 원리이죠. 두부를 얼리면 생두부보다 6배 이상 높아져서 뱃살을 빼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같은 음식인데 얼렸다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두부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3끼를 모두 두부로 먹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양학자들은 하루 반 모씩 먹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두부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통풍 환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통풍 환자분들은 두부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더 맛있고 간편하게 두부를 먹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지식도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심장 건강은 물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뱃살을 빼는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 사과 한 개면 평생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사과는 우리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과일인 사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조리법으로 사과를 드시면 뱃살뿐 아니라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 딱 5분만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그 전에 저희 한국인의 건강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건강 소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인의 건강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우리 건강을 100세까지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과 1개와 양배추 4분의 1개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사과를 씻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사과의 껍질까지 사용할 거라 깨끗이 씻어 주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까지 먹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과에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있는 건 다들 아시죠? 먹는 방식에 따라 식이섬유의 흡수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과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사과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의 10분의 1 정도밖에 섭취를 못한다고 해요. 게다가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야채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궈 놓는 게 더 깨끗이 씻는 방법입니다. 물에 사과를 담고 식초를 조금 떨어뜨린 뒤 그대로 5분 정도 둡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껍질의 농약이 98% 이상 제거된다고 해요. 양배추도 씻어주세요. 겹겹이 쌓인 양배추를 한 겹씩 떼어내서 사이사이를 잘 씻어주시고 사과와 같은 방법으로 식초를 넣어 깨끗이 세척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 공복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과는 산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속 쓰림과 위통을 일으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식후에 사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장내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면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체질이 냉한 사람은 특히 추운 아침에 먹는 걸 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냉한 체질이면 아침에는 체온이 떨어져 있고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아침에 사과를 먹게 되면 오히려 기초 체온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더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물에 유리병을 열탕 소독해 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유리병을 담궈서 소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소독이 되면 물기를 닦아서 옆에 두시고요. 이제 양배추와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사과는 4등분 뒤 씨 부분을 없애고 얇게 썰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사과 씨를 일부러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꼭 씨 부분을 잘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과 씨에는 시아나몰이라는 청산가리 계통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과 1개 정도에 들어있는 씨를 먹는다고 해서 독이 몸에 퍼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체질이 약한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씨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씹는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두께감이 있게 사과를 썰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가 양배추와 정말 궁합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와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오늘 간단하게 만드는 이 요리를 꾸준히 드시면 변비 있는 분들께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양배추와 사과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유해한 세포가 성장하는 걸 막아서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둘 다 따로 먹어도 몸에 엄청 좋은 음식인데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유리병을 깨끗하게 세척했으면 양배추를 용기에 담고 사이사이에 잘라진 사과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따로 물 4컵, 식초 2컵, 설탕 2컵, 소금 1큰술을 넣어 피클물을 만들어 주세요. 끓는 물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잠깐만 끓여주시고 그대로 양배추, 사과가 들어있는 유리병에 피클물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가장 큰 효과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가용성 섬유질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요. 사과의 칼륨 성분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켜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과가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사과에는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사과를 많이 먹을수록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담배로 인해 손상된 폐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과 향과 같은 식물의 좋은 향기를 맡으면 흡연 욕구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호흡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과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배우자가 담배를 아직도 피고 있다면 사과를 자주 먹으라고 이야기 꼭 좀 해주세요. 근데 담배는 진짜 몸에 안 좋은 거라 가급적 빨리 끊으시는 게 좋고요. 호흡기에 도움되는 거 말고도 사과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사과 다이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을 빼주는 디톡스에도 효과가 있는데 사과는 섬유소가 풍부해서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포만감이 크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일단은 적게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식사량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변비에 걸릴 수 있는데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변비를 줄여주고 장 건강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제 오늘의 요리가 다 끝났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뚜껑을 닫고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킨 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두고 매번 식사 시간마다 피클처럼 내놓고 먹어요. 양배추와 사과는 식감이 비슷해서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반찬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방법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사과 하나 깎아서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사과에는 당이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고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사과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과 표면에 땡땡이가 많은 것을 고르시면 좋아요. 보통 땡땡이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사과 표면을 보면 노란빛의 조그마한 땡땡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은 사과일수록 땡땡이가 많이 나타나게 된대요. 그래서 땡땡이가 많은 사과일수록 더욱 당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은 사과라고 해요. 그리고 겉표면이 까칠까칠한 사과를 고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사과는 껍질이 매끈하고 어떤 건 까끌까끌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매끈한 게 맛있는 줄 알고 샀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매끈한 것은 봉지를 씌워 재배한 거라서 당도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까칠까칠하고 땡땡이가 있는 사과가 맛있는 사과다 하고 고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 많이 해주시고 간단한 요리법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